박진석은 그날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진이의 간이식, 휴학, 자퇴까지 자기만 몰랐습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성이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거짓말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오빠들은 백수예요. 그 말이 떠오르자 박진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AP그룹 대표가 백수입니까? 이 실장이 백수입니까? 박진석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회사에서는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 그런데 정작 자기 집에서는 누가 뭘 숨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조건으로 재단했던 순간들, 성재의 첫 결혼을 어떻게 파토냈는지 그 오만이 결국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요.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바뀌겠다고. 이번엔 내가 먼저 책임지겠다고. 박진석 회장이 이상철의 집 앞에 섰습니다. 재벌 회장이 평범한 서민 가정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발 수빈이를 며느리로 주십시오. 박진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회장님, 그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성이가 별 볼 일 없다던 그 집안에서 박진석은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그리고 박진석은 왜 자신이 직접 파토낸 성재의 첫 결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은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디든 한 군데라도 불러주라. 제발 날 좀 불러주라.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약속했던 고문직마저 취소되면서 순식간에 빈손이 되었습니다. 33년 동안 섬유원단 회사에서 관리팀 부장으로 일했지만 나이 앞에서 경력은 쉽게 무시당했습니다. 수빈이와 성재의 연애가 발각되고 양쪽 집안이 서로를 거절한 상황에서 이상철은 더 절박해졌습니다. 내가 돈이라도 더 벌어야 수빈이한테 당당할 수 있는데. 이상철은 온라인으로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락 온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이 운영하는 신발 제조 및 유통 대기업. 바로 수빈이를 거절한 그 박진석의 회사였습니다. 이상철은 망설였습니다. 저 회장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은 일이야.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이상철은 결국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면접장. 인사팀 임원들이 이력서를 훑어봤습니다. 33년 경력 섬유 쪽이네요. 협력사 관리 경험이 많으시고 품질 쪽도 강하시고요. 그런데 나이가. 바로 그때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현장 경험 있는 사람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투입 가능합니다. 이상철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업종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분량 줄이고 납기 지키고 원가 잡는 것. 결국 현장에서 답이 나옵니다. 임원들이 물었습니다. 분량이 계속 나오는 라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상철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와 바로 소통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책임 소재가 아니라 원인을 먼저 찾겠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철은 슈조이 그룹 협력사 품질 담당 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근 날 이상철이 배치된 곳은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불량 폭탄 라인이었습니다. 가피 불량률이 30%를 넘었고 반품과 클레임이 끊이지 않아 현장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이 그 라인 맡으신데 경력직 과장님이라는데 거기 버티기 쉽지 않은데. 하지만 이상철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현장을 샅샅이 돌며 불량품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과장님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려나? 이거 젊은 사람도 힘든데. 이상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봉선 기준이 애매하네요. 협력사랑 소통은 얼마나 자주 하세요? 체크리스트가 너무 복잡합니다.
현장에서는 못 따라갑니다. 기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쪽은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안 통합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통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철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건품 기준을 3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협력사 담당자와 매일 아침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량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공정 사진과 영상까지 받아 문제 구간부터 먼저 손봤습니다. 피드백은 그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반품이 하나도 없네. 그 라인 분량이 확 줄었는데? 과장님, 대체 뭘 하신 거예요? 건품표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불량률 5%, 30%에서 5%로 85% 감소. 처음 의심하던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상철은 크게 티내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주 얘기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고친 것뿐입니다. 그때야 이상철은 어깨에 얹힌 돌이 조금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현장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바로 그날 박진석이 현장 시찰을 나왔습니다. 그 라인이 이번 주 들어서 확 좋아졌다던데? 임원이 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새로운 이상철 과장 덕분입니다. 박진석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철이 직원들과 불량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서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사람 낯이 익은데. 박진석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진석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이상철 씨? 이상철도 박진석을 봤습니다. 회장님.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은 몰랐습니다. 수빈이 아버지가 자기 회사에 들어와 있을 줄은. 이상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은 일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하겠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로 돌아온 뒤에도 이상철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것도 저렇게 성과를 내면서? 며칠 후 박진석은 이상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비서실, 이상철 과장 이력서 좀 가져와봐. 잠시 후 이력서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박진석은 습관처럼 학력과 경력을 훑다가 가족관계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자녀 이지혁 장남, 이지환 차남, 이수빈 장녀.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지혁? 이지환? 박진석은 급히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호팀 이실장 이지환, 가족관계 확인해. 잠시 후 확인이 왔습니다. 부 이상철 모 김다정, 형 이지혁 여동생 이수빈. 박진석의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수빈이 오빠들이 이지혁이랑 이지환이었어? 그제야 고성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빈이 오빠 둘은 백수예요. 별 볼 일 없어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수? AP그룹 대표가? 내 회사 경호팀 이실장이? 그 순간 박진석은 확신했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을 속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확신은 더 큰 공포로 번졌습니다. 우진이의 간이식, 휴학, 자퇴까지. 이 집에서 큰일이 터졌는데 자기만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큰일을 왜 나만 몰랐지? 박진석은 성재를 떠올렸습니다. 성재도 모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영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박진석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고성희, 너 혼자만 알고 있었겠지. 모두를 속이고 있었어.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말로 묻지 않겠다고. 증거로 말하겠다고. 그날 박진석은 이상철을 불렀습니다. 이 과장,
밥 한 끼 하시죠. 이상철이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박진석은 웃는 얼굴로 밀어붙였습니다. 아니, 제가 사람을 직접 보고 싶어서 그래요. 박진석과 이상철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3년 일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으셨겠어요. 이상철은 담담했습니다. 일은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가족은요? 새 키웠습니다. 다들 제 길 가고 있어요. 이상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말투에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라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나한테 관심 있었어요? 엄마한테 다 맡겨놓고. 박진석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는 회사 일만 했고 가족은 고성이가 알아서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진이의 간이식, 휴학, 자퇴까지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큰일을 왜 나만? 박진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에선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과 고성이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은 33년을 묵묵히 버티며 가족을 지킨 사람. 고성이는 거짓말로 가족을 흔든 사람. 박진석은 이상철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보다 성재를 진심으로 위하던 수빈이.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사람을 조건으로 재단해왔다는 걸요. 학벌, 집안, 돈.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박진석은 성재의 첫 결혼을 떠올렸습니다. 온갖 트집을 잡았고 결국 성재를 이혼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불륜으로 떠났고 둘째 부인은 거짓말로 자신을 속였습니다. 영라의 웹툰 꿈을 반대했었고 우진이는 자기도 모르게 간이식을 받았고 성재는 수빈이를 잃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회사에서는 회장이었지만 집에서는 이미 가족을 지켜낼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자기가 무너뜨린 것들을 세어봤습니다. 성재의 첫 결혼, 영라의 꿈, 가족의 신뢰, 그리고 이번엔 수빈이까지. 그날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수빈이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수빈이는 입이 무거웠고 성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아이는 성재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다.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달라져야 한다고. 수빈이를 다시 만나봐야 한다고. 그리고 이상철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며칠 후 박진석은 수빈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 자료는 넘쳐났지만 박진석이 보고 싶었던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수빈이의 SNS를 직접 봤습니다. 거칠애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는 태도, 말이 가벼워지지 않는 결이 보였습니다. 댓글 하나에도 성의가 있었고 감정이 앞서기보다 책임이 먼저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수빈이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수빈이는 자기 감정보다 성재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입이 무거웠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 때문에 박진석은 떠나는 사람에 유난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섰습니다. 수빈이는 다르다고. 그리고 박진석은 이상철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조건이 아니라 안이 단단한 집. 박진석은 이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이가 어떤 사람인지, 그 가족이 어떤 무게로 버텨온 집인지요. 그 주 박진석은 이상철을 불렀습니다. 이 과장, 수빈이 얘기 좀 합시다.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일과 사적인 일은 구분하고 싶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들어만 봐요.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성재가 수빈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상철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성재의 첫 결혼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희는 압니다. 박진석의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이상철이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그때 그 집 며느리처럼 되는 꼴 못 봅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철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철이 예의로 물러난 게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은 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네, 아버지. 수빈이 아직 좋아하냐? 성재가 놀란 표정으로 박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대답해봐. 네, 좋아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계셔. 네. 성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철 과장, 협력사 품질 담당으로. 성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석이 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너 첫 결혼 때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 이번엔 달라질 거다. 내가 책임질게. 성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래. 하지만 먼저 이상철 씨한테 사과해야 해. 박진석은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석은 고급 과일 상자와 편지 봉투를 들고 이상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다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철 씨 계십니까? 김다정이 박진석을 알아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 이상철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석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들어가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박진석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철이 황급히 일으키려 했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상철 씨, 부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회장대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재 아버지로 왔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쉽게 재단했습니다. 돈으로, 집안으로,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봤습니다. 수빈이를 사람으로 봤어야 하는데 저는 조건만 봤습니다. 김다정의 눈에도 금방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성재의 첫 결혼을 제가 망친 사람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학벌이 어떻다, 집안이 어떻다, 말투가 어떻다.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갔습니다. 성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도 저는 뻔히 알면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박진석이 이상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씨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뭔지. 박진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상철 씨는 33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부인은 그 안에서 가족을 품으셨겠죠. 자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더군요. 이상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박진석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말들,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던 태도. 박진석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철 씨 부인, 제발 수빈이를 제 며느리로 주십시오. 하지만 이상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그 이야기는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박진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수빈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 하지만요. 김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성재가 첫 결혼 때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우리 수빈이가 그런 불행을 겪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재를 거절한 거예요. 엄마로서 막아야 했어요. 박진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전부 제 잘못입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성재의 결혼도 영라의 꿈도 결국 제 기준으로만 재단했습니다. 박진석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옆 사람도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김다정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상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다릅니다. 수빈이는 성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회장실에서 직접 봤습니다. 저는 수빈이가 성재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을 거의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성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의 달라진 태도와 진정성을 느낀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수빈이 했던 말. 난 이제 결혼도 안 할 거야. 엄마 아빠 인생에 이제 사위는 없다고. 그 말과 수빈의 넋나갔던 모습이 겹쳐지면서 마음이 약해졌고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김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상철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사과받겠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수빈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상철 씨, 이상철이 못을 박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 결혼 때처럼 마음대로 흔들어 놓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같은 시각, 고성이는 다른 곳에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알게 됐습니다. 은호의 생모가 고성이라는 것을요. 고성이는 성재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눌렀습니다. 이걸 밖에 알리면 이 집안이 무너진다. 우진이도 영라도 다 끝장이야. 제발 입 다물어. 성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거짓말로 이 집을 무너뜨렸잖아요. 고성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아직 모든 걸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지혁도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아직은 회장님께 말하지 마. 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성이가 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박진석도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상철 집에 다녀왔다는 걸요. 당신 혹시 이상철 씨 집에 다녀왔어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왜요? 사과하러. 박진석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순간 박진석이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성재 일엔 이제 간섭하지 마. 그게 당신한테도 나한테도 편해. 고성이가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박진석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들 이상한 게 많아.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석은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고성이를 지나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진석의 표정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말로 묻지 않는다. 지금은 확인할 차례다. 고성이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성재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수빈이까지 허락이라니요.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데 고성이는 정말 가만히 있을까요? 성재는 끝까지 입을 다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진석은 그가 확인하려는 진짜 비밀의 문턱까지 닿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다음 예상줄거리를 더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